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샤워실의 바보. 아마 경불지 애청자 여러분들은 이 개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현 정부가 그렇게 좋아하는 시장의 자유를 엄청나게 강조했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만이 제시했던 그런 개념이잖아요. 또 간단히만 설명해 보자면 샤워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물을 틀게 되면 일반적으로 차가운 물부터 나오기 마련이죠. 뭐 요즘은 보일러가 좋아져서 처음부터 알맞은 온도가 나온다라고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집에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좀 기다리면 될 텐데 바보는 그렇게 하지 않죠. 수도꼭지를 바로 뜨거운 쪽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물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바로 뜨거운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바보는 다시 수도꼭지를 차가운 물 쪽으로 돌리게 되죠. 그러면 다시 또 차가운 물이 나오고요.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가 샤워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라고 프리드만이 이런 바보 같은 행태, 그래서 샤워실의 바보라고 지적한 거죠. 근데 이런 샤워실의 바보와 똑같은 행태를 하는 곳들이 있대요. 대표적인 것이 청부, 특히 밀턴 프리드만은 이걸 강조해요. 어설픈 정부의 경제 개입이 바로 샤워실의 바보 같은 행동이다. 자칫 경제를 망쳐놓을 수 있다. 시장의 자유를 강조했던 그 경제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시장의 자유를 그렇게 외치는 현 정부가 하는 모습이 딱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냉탕과 온탕, 그것도 너무 빠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요. 국민들이 지금 멀미가 날 지경이라고 합니다. 진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경제, 그것도 금융 쪽만 놓고 보더라도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일단 뭐 멀리까지 가지 말고요. 좀 가까운 시장을 살펴볼게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해 하반기 금융시장을 뒤흔들어 놨던 게 있죠.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죠. 그렇죠. 이 사태가 불거지면서 자금 시장이 경색됐고 금리가 폭등했잖아요. 바로 난리가 났었죠. 그러면서 어떤 일까지 벌어졌었느냐? 부동산 PF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돈이 돌지 않은 거예요. 이 때문에 발생했던 게 바로 뭐냐면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 둔촌주공, 이게 미분양될 수도 있다. 언론들이 난리를 쳤거든요. 자칫 이 둔촌주공이 미분양된다면 부동산 시장 전체 위기로 확산될 수도 있다. 뭐 전문가들도 이렇게 우려를 했고요. 한마디로 샤워실에서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찬물이 콸콸 쏟아져가지고 지금 깜짝 놀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자 당시 정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바로 채권시장 개입하기 시작했죠. 엄청난 돈을 쏟아붓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수도꼭지를 온수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즉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나섰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중도금 대출 규제 요거 없애버렸죠. 그리고 LTV, 주담대 담보 인정 비율 요 상한도 높여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대출 더 많이 받아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이 찬물의 기운이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정부는 판단했나 봐요. 그래서 올 들어서는 DSR, 그러니까 총부채금 원리금 상환 비율까지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 특례 보금자리론. 앞에 특례가 붙어 있잖아요. 이 무주택자, 1주택자가 9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DSR 규제, 여기는 예외로 해줄게. 이게 특례 보금자리론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역전세난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니까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용도로 빌리는 이런 대출에 대해서도 DSR 적용하지 않을게. 이것도 돈 빌려서 역전세 막어. 라고 정부가 나서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시중의 금리도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러니까요. 아직도 부동산 시장
차갑다, 식고 있다, 찬물이 쏟아지고 있다 라고 생각한 듯해요. 뜬금없이 시중은행들이 50년 주담대 상품, 이 50년이에요. 제가 빌리면 100살 넘어서까지 갚아야 됩니다. 허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품을 파는 것을 사실상 허가했어요. 물론 기존에도 비슷한 상품이 있었지만 거의 팔리지 않았었는데 정부가 나서서 이거 팔라고 부추긴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이 이거 정부가 이거 팔라고? 미친 듯이 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빚내서 집 사라 시즌2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수도꼭지를 온수로 확 돌려놨으니 어떻게 될까요? 화상 입죠. 맞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살이 될 만큼 뜨거운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박 PD 얘기처럼 화상 직전에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계부채가 연일 역대급 기록을 새로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보니까요. 이거는 화상 정도가 아니에요. 살이 다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나올 정도예요. 왜냐면요. 지난 한 달 사이에 가계부채가 얼마가 늘었는지 아세요? 1조도 아니고요. 2조도 아니고요. 무려 6조 9천억 원. 한 달 사이에 늘어난 것만 6조 9천억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8월 말 현재 이게 다른 거 다 빼고요. 은행에 있는 가계대출만 따져도 무려 1075조 원. 아니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은 천조국이다. 그 천조국 얘기가 바로 국방비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미국의 네. 국방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천조가 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도 천조국 달성했대요. 가계부채로 말이죠. 예, 미친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난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앞서 얘기처럼 정부가 수도꼭지를 온수 쪽으로 확 돌려놨잖아요. 부동산 규제 대거 풀고 50년 주담대까지 이거 팔라고 부추기니까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올라갈 것으로 서민들은 예상하기 시작했고 주택담보대출을 땡기는 사람들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계대출 중에 주담대 올 초에는 잠시 감소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3월부터는 이게 특례 보금자리론 요게 나오기 시작하고 DSR 규제도 풀어주고 50년 주담대까지 나오니까 증가세로 돌아서기 시작하더니 이 주담대만 지난달 얼마가 늘어난 줄 아세요? 이 가계대출 전체는 6조 9천억 원인데 주담대만 따져보면 7조 원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신용대출이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줄었는데 주담대만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담대 증가폭이요. 2020년 2월 이후 최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잔해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827조 8천억 원. 조만간 주담대로 천조국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특히 최근 인기를 끈 50년 만기 주담대. 이게 올해 들어서 시작됐잖아요. 벌써 8조 3천억 원이 공급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6조 7천억 원, 그러니까 83.5%가 7, 8월에 집중됐다고 하더라고요. 왜 집중됐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 50년 만기가 정부는 예상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예상했는데 엄청난 인기를 끄니까 허들을 높이겠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허들 높아지기 전에 빨리 땡기자. 이런 분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특히 중장년층인 4, 50대 이용 비중이 이 50년 주담대인데 57%. 이분들은 90살, 100살 때까지 이 돈을 갚아야 돼요. 예. 아이들한테 물려주겠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뿐만 아니라 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빌린 사람들 보니까요. 무주택자들이 빌린 게 아니라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 더 아니면 두 개 더 이런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끌족들이 투기하기 위해서 많이 땡겼다는 거죠. 이제 쏟아지는 온수가 진짜 화상 아니 그 이상 정도로 뜨거운 물로 변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IMF까지 우리나라를 걱정할까요? 그러니까요. 박 PD 얘기처럼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딱 우리나라를 꼽아서 IMF가 경고를 했어요. 우리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 재검토해라. 너네 잘못하다가
또다시 IMF 맞는다. 이런 경고 아닙니까? 이렇게 되자 현 정부도 깜짝 놀란 듯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다시 돌려놓으려고 하는데 문제는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뜨거워졌을 경우 갑자기 또 틀면 안 되잖아요. 서서히 수도꼭지를 돌려야지 정상이겠죠. 하지만요. 현 정부 역시나 좋아 빠르게 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호처럼 진짜 빠르게 가고 있어요. 또 급발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급하게 수도꼭지를 찬물 쪽으로 확 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어떤 발표를 했는지 아세요? 소득 1억 원, 집값 6억 원 이상에 적용되던 특례 보금자리로 이 일반형을요, 일방적으로 27일, 얼마 안 남았어요. 다 다음 주부터 판매를 중단하겠다. 갑자기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요, 이게 갑자기란 얘기를 왜 했느냐?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론 처음 내놨을 때 내년 1월 말까지 1년 동안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거든요. 네. 근데 아직 1년 안 됐잖아요. 9월이에요. 근데 이 계획을 한순간에 뒤집어 버렸다는 겁니다. 당연히 서민들은 곤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뿐만 아니에요. 여기에 50년 만기에 주담대 이 대출 한도도 까다롭게 계산하겠다. 이런 대책도 내놨는데요. 이 50년 만기 이거를 40년 안에 갚는 것으로 가정하고 향후 금리가 더 오른다는 것도 가정하고 빌려주는 것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인 경우 대출액 이전보다 6천만 원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네. 아니, 물론 이분의 판단이 뭐 잘했다 못했다 이걸 다 떠나 당장 돈이 필요해서 아파트 잔금 치르기 위해서 딱 요 정도 빌려야지 해놨는데 갑자기 6천만 원이 줄어들게 되면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제2국민권이나 사채 써야 되잖아요. 아니면 아파트 날려야 되는데 게다가요. 변동금리 대출 경우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서 정부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한대요. 아무튼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상금리를 적용하겠대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났었을 때 은행이나 보험사를 상대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정부가 또 밝혔어요. 예. 아니, 중요한 건 경불진 두 PD가 그렇게 강조를 했건만 IMF가 한마디 하니까 쓱 바뀌는군요. 그러니까요. 경불진은 언제쯤 IMF급 위용을 갖추게 될까요? 그거는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절대 없을 겁니다. 아무튼요, 가계부채가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자, 그리고 박 PD 얘기처럼 IMF까지 경고를 하자, 부랴부랴 처방전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요, 이렇게 수도꼭지를 낸탕웅탕 쪽으로 확 틀어버리면 이 안에 있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진짜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이 번갈아서 나오게 되면 이게 놀랄 자빠지거나 샤워실에서 쓰러지거나 아니면 샤워실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이 수도꼭지마저 망가져버릴 수도 있고요. 아유, 그리고 수영하기 전에 준비 운동 하라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갑자기 찬물이 닿게 되면은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찬물이 갑자기 나와버리면 샤워실에서 심근경색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수도꼭지까지 망가져 버리면요. 이 수도꼭지란 게 뭘까요? 물가 경기를 조절하는 금융당국의 도구 아닙니까? 이 도구마저 망가져 버리면요. 가계부채 폭탄, 물가 폭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F4란 용어 아시나요? F4. 뭐 잘생긴 애들 4명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전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 꽃보다 남자. 여기에 뭐 잘생긴 4명, 뭐 플라워 같이 꽃같이 생긴 4명을 뜻하는 얘기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드라마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제 와이프는 많이 봤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잘생긴 F4 말고요. 우리나라 금융계에도 F4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스스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참 기가 막힌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요. 지난 1월 3일 범금융인 신년 인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F4가 원팀 정신으로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F4의 F는요. 이 꽃보다 남자의 플라워가 아니라요. 이 F가 파이낸스의 앞자라고 합니다. 금융계에 4명의 중요한 인사들이 있다. 뭐 잘생긴 건 아닌데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게 자기까지 포함한 거예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스스로도 포함해서 이렇게 스스로가 난 F4다? 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들이야 파이낸스라고 생각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F로 시작하는 그 4글자 단어를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그거는 직접적으로 얘기 안 드려도 대부분 짐작하실 텐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말이 나오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달 30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F4.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F4가 이렇게 경험 많은 금융당국자와 여러분들의 협조로 큰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경제 리스크를 관리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했어요. 예. 근데 관리했다가 아니라 했다고 생각한다잖아요. 아니, 본인 스스로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시점이 1월 30일이잖아요. 한마디로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 이걸로 불거졌던 부동산 PF 문제, 그리고 둔촌주공 사태, 이런 것들이 연말에 머리를 아프게 했는데 이게 1월 30일, 그러니까 올해 연초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싹 사라졌네. F4가 잘 해결했네. 라고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부동산 연착륙,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는 가능해 보인다. 당신들 잘했어. 진짜 F4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칭찬, 물론 칭찬은 고래를 춤춘다라는 말도 있지만요. 잘못된 칭찬은 아이를 망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대통령이 이렇게 칭찬을 과하게 하니까 이 F4가 너무 신이 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나게 수도꼭지를 마구 돌려대고 있다는 거예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샤워실의 바보들처럼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바보들의 수도꼭지 놀이 끝났을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 이미 시중에는요. 가계부채가 조금 줄어든다는 뉴스만 나와도 다시 이 바보 같은 F4가 온탕으로 수도꼭지를 돌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벌써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계부채 쉽게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F4는 어떻게 할까요? 수도꼭지 더 냉탕 쪽으로 더 급하게 돌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네. 그런 사이에 애꿎은 서민들만 고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화나는 점도 있어요. 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과 F4가 수도꼭지 가지고 장난치는 사이에 몰래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은행이겠죠. 맞아요. 바로 은행들. 은행들이 이 금융시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 상반기 은행이 올린 순이익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14조 1천억 원. 근데 이게요. 지난해 동기 대비 무려 43.9%나 증가한 수치래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은행들이 이자 장사한다.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 은행권을 향해서 날선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F4에게 명령도 내렸어요. 이거 은행 이자 장사 못하게 감시해라. 그러면서 예대 마진 이거 기존에도 있었는데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다시 제대로 발표해라. 엄포까지 났잖아요. 그러면서 예대 마진이 조금 줄어드는 듯도 했었죠. 하지만 그거 잠시였고요. 그 다음에도 은행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자 장사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F4가 수도꼭지 가지고 놀고 있는 사이에 이거 감시 안 한 거 아니에요. 은행들은 이거 우리 감시 안 하네?
장사라도 해야지. 돈이나 더 벌어야지.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대에 맞은 공시하면 뭐합니까? 모든 은행들이 다 비슷한데. 그러니까요. 제대로 감시를 안 하니까 그런 짓거리를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만 될까요?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이 잘못된 말도 안 되는 F4부터 해체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수도꼭지 가지고 더 이상 장난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불지에서 늘 얘기하듯이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는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